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자, 1등급 기본 고난도 현대시 5주차입니다. 항상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이런 자세로 풀고 오늘 수업을 듣고 바로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4주차로 돌아가서 일주일 간격을 두고 다시 복습을 해둡니다. 자, 2번 복습을 권장하는데 복습이 생명이다. 2번 복습인데 이제 이때 복습을 해두면 뭐 가까이는 3월 학평 또는 6월 평가원 또는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전에는 이제 시간을 단축해서 쭉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복습이 생명이다.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란 말인가. 자, 학생들 중에 이런 부교재라든가 프린트물을 받아서 이렇게 쌓아둡니다. 쭉 쌓아가지고 키를 넘기죠. 그게 국어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리고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면서 아, 여기서 나왔구나. 진작에 좀 볼 걸 그랬네. 이런 후회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딱 2번 해놓으면 이건 내 것이 된다. 이게 이제 체득, 수업을 들으면서 체득하고 체화시키고 다른 문제를 풀 때 이제 적용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복습을 철저히 해준다. 자, 1주차에서 5주차까지 오는 동안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독서 비문학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현대시가 특히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이 복습을 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면서 적용이 된다. 자, EBS 교재가 이제 곧 나오죠. 지금 수능 특강 A형은 이제 곧 나오고 B형은 아마 예약을 받고 있을 터인데 EBS 교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5권, 4권. 올해는 좀 비중이 줄어듭니다. 고득점 인재가 출가는 되기는 되는데 평가원에서 감수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수특,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 자, 문학편, 화장문독, 화법작문, 문법 독서편,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까지.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이 줄고 수학 영어도 좀 쉽게 출제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틀리지는 않았을 터인데 수학을 100점을 맞고 싶으면 국어를 100점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쨌거나 지금 EBS 교재 나오기 전에 했지만 매년 보면 자, 적중을 합니다. 모란이 B까지는이 2주차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EBS하고 상관없이 작년 1409 B형에 나왔고 그리고 신경님의 농무 이거 역시 지금 겨울에 이렇게 시작을 해놨는데 1309 B형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주차에서 6주차까지 1차적인 과정으로 반드시 미리 풀고 나서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내 생각, 자, 내 생각과 이제 수업 내용에 일치가 안 되죠. 그러다가 일치도가 증가한다. 아, 나도 저렇게 풀었는데 선생님도 저렇게 푸시는구나 이러면서 내 생각과 수업 일치도가 증가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주차에서 6주차 이렇게 나가고 또 7주차에서 12주차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해주면 되는 거다. 갈수록 일치도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치도 증가. 실력이 같이 드러나는 거죠. 현대시가 어렵다. 선택지가 애매하다. 이건 공부가 덜 된 겁니다. 따라서 수능기출평가원을 가지고 문학종합일치월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다 보면 명쾌하게 답이 나오죠. 자, 가시는 뭐 중학생용 시인데요. 가시는 중학생용 시인데 안도현의 겨울강가에서 김광균의 성호부군, 변형로의 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시는 대표적인 관조. 자, 마음의 눈을 뜨고 본질을 응시하다. 마음의 눈을 뜨고 관조는 대표적인 관조가 있는 시입니다. 본질을 응시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여러분들 중에 여기 문과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과생에게 얘들아 한강물이 왜 어떻게 얼어? 문과생 답변은 이렇습니다. 추워서요. 강물이 왜 얼지? 추워서 옵니다. 추워서. 온도가 내려가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인문계 학생들. 다음 자연계 학생들은 강물이 왜 얼지? 바닷물은 얼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염분 농도가 이제 아주 낮아서 염분이 없어서 소금기가 없어서라고 답변하죠. 염분이 없다. 소금기가 없다. 그래서 바닷물은 어느 점이 낮아. 염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염분이 없고 소금기가 없으니까 영도시에서 얼죠. 그게 이제 자연계 학생들의 답변이야. 또 똑같은 사항을 두고 시인의 답변은 뭘까? 시인이 이제 관조를 해보니까 강물이 왜 얼어? 강물이 왜 얼어? 이 시가 이제 어린 눈발을 보호하기 위한 강의 사랑이다. 자, 시인의 답변. 강의 사랑이다. 어린 눈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고 본질을 본 거야. 독창적인 시각이죠. 자, 독창적인 시각. 자, 주관적인 해석이 돼 독창적인 시각이야. 또 아마 동시를 쓰는 어떤 초등학생은 자, 동심의 시각으로 보면 강물이 왜 얼까요?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강의 사랑이다. 자, 여기는 이제 어린 눈발을 보호하는 거죠. 철없는 존재인 어린 눈발을 보호하는 것. 자, 답변은 다양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정리해놔. 그래야 관조를 이해를 해.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왜 강물이 어느냐? 추워서 온도가 내려가서 영도시에 얼죠. 근데 소금기가 없으니까 바닷물은 강물에 비해서 바닷물은 어는 점이 낮아.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항이야.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우라지오 항구, 이용하게 시에도 있듯이 자, 바닷물은 염분 때문에 어는 점이 아주 낮다. 이 소련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에 와서 철수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부동항 때문이야. 이용하게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보면 가도 못하는 우라지오 이렇게 나온다고. 왜 가도 못해? 얼어서 항구가. 배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 배 하나 드나들 수도 없어요. 그런 이제 저쪽은 추운 데고 강물이 왜 얼까? 소금기가 없어서. 바닷물은 소금기가 있어서 어는 점이 낮다. 자, 그러면 시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어려운 시 아닙니다. 자, 마음의 눈을 뜨고 본질을 응시하는 게 관조고, 관조에는 일반적으로 관조 자체는 차분한 심정으로 주관적인 개입 없이 뭐 정서가 안 나타나고 이런데 이제 관조한 다음에는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글로는 표현할 수 있어. 실록애찬도 관조가 있어요. 2013 수능에 나온 실록애찬도 관조가 있습니다. 자, 어린 눈발들이 연약한 존재들이야 다른 데도 아니고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그리하여 형체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녹아 사라집니다. 자, 연약한 존재, 철부지 아이, 소외계층이 어린 눈발을 나타내고 강물은 강한 존재죠. 어른 부모. 자, 강한 자, 가진 계층 뭐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리하여 형체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강은 안타까웠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이다. 의인법, 감정이입이야. 자, 안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 강은 안타까웠다 라고 표현하면 독자들한테는 강요야, 강요. 내가 본질을 보니까 강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종의 강요가 되는데 그리하여 형체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강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뒤에다가 적어봐.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자, 관조. 조지훈의 병에게 이런 시도 있어요. 병을 관조한 다음 쓴 시야. 그대는 우울한 방문객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 관조적 어조다. 강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감정이입 의인법. 그래서 인과관계야. 안타까워서 눈발이 물 위에 닿기 전에 몸을 받고 흐르려고 이리저리 자꾸 뒤척였는데 뒤척이다. 의인법이야. 눈발에 대한 강의 배려와 희생이야. 그때마다 세찬 강물 소리가 났던 것이다. 청각적 이미지죠. 강물 소리를 화자가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철없이 눈은 내려. 철없이 의인법이야. 눈은 내려서 강은 어젯밤부터 눈을 제 몸으로 받으려고 강의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을 깔기 시작한 것이었다. 자, 살얼음 동그라미를 치고 눈발에 대한 강의 사랑, 강의 배려, 강의 희생이야. 자, 강의 희생적인 행동이죠. 살얼음. 강의 사랑이다. 자,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깔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번 문제가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 대조해야 한다. 4번 문제. 자, 광물은 왜 어는가? 자, 보름달이야, 보름달. 얘들아, 보름달 밤에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해. 여자가 달이 참 밝군요. 이러니까 남자가 퉁명스럽게 보름달이니까 밝지 찐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연애는 산통이 깨지는 거지. 똑같은 보름달이라고 해도 데이트 연애 중에는 아주 밝고 화나는데 똑같은 보름달이라 하더라도 이별 상황이라면 슬프죠. 그게 밝아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제 주관적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 겨울강을 보며 깨달은 약자에 대한 희생과 배려 이게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볼까요? 보기는 A 부분을 보면서 생긴 의문을 정리한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보기 볼까요? 왜 그리하여 형체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강은 안타까웠다. 자, 이건 단정 적어줘야 얘들아. 안타까웠다. 단정 적어줘. 고하지 않고 그리하여 형체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강은 자 밑줄 안타까웠던 것이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붙인 이유는 뭘까요? 자, 4번의 1.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강의 감정을 이입할 수 없잖아 그랬는데 얘들아 감정이입은 뭐 단정적 어조든 서리적 어조든 뭐 영탄적 어조든 다 가능해. 영탄적 어조. 단정적 어조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인과가 안 맞아. 이 선택지는 단정적 어조, 서리적 표현, 영탄적 표현 등등 모든 이 표현 자체에 감정이입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X, 강의 감정을 이입할 수 없잖아 그랬는데 자, 강은 안타까웠다 이래도 감정이입이고 강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이래도 감정이입이야. 안타까웠구나 이래도 감정이입이야. 그 다음에 안타까웠을까? 이렇게 서리법으로 물어도 감정이입이야. 알겠지? 그래서 1번 선택지는 인과가 안 맞아요. 2번 자연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얘들아 쉽게 이해시키는 경우의 답변은 요거야. 자연현상을 왜 강물이 얼고 바닷물은 얼지 않을까요? 이건 자연현상을 쉽게 이해시키는 거지. 과학적 답변이니까. 따라서 쉽게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해석, 독창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거야. 요것도 독창적인 시각이지. 3번 관조적인 입장에서 요거 맞아. 그런데 속으면 안 돼. 사실을 확인하다 X에. 사실 확인이 아니죠 이게. 자, 이렇게 적어. 주관적 해석, 독창적 시각이다. 이렇게. 자, 요 두 가지 경우는 독창적 시각, 독창적 시각. 그리고 주관적 해석이다. 주관적 해석. 주관적 해석, 독창적 시각. 따라서 관조적 입장은 맞지만 사실 확인은 틀리고 그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추리와 추측에 한정되어 있다. 인과도 역시 안 맞아. 인과 자체도 안 맞습니다. 추리와 추측에 한정되어 있다. 인과가 안 맞고요. 4번 감정조차도 자연의 순환에 따른 것처럼 자 자연의 순환하고 관련 없죠. 모란이 피었습니다. 행복하죠. 그리고 모란이 집니다. 1년 360날 우엄내다. 그리고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죠. 이런 게 이제 자연의 순환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5번 갑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 양 표현하여 맞죠?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있다. 자,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어린 운빨을 보호하기 위한 강의 사랑이야. 그게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 양 표현한 것이고 독자에게 여운을 주면서 독자들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 자, 동심은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이 연단다. 독창적인 시각, 새로운 해석인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여운을 주는 거다. 자, 미미한 존재들에 대한 애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미미한 존재들에 대한 애정. 그래서 4번 답을 O로 하자. 자, 이건 중학생용 시인데도 뭐 늘 나올 수 있는 작품이야. 요 겨울강가에서 쉽죠 시각. 그러면서도 여운이 있죠. 그리고 독창적 시각이고 아 시인의 대면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자, 4번 문제는 그리고 시를 잘 썼다는 내용입니다. 안타까웠다 아니고
여기에 맞게 안타까웠던 것이다. 독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동의하지 않아도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시를 읽는 이유가 있는 거야. 주관적 해석, 독창적 시각에 동의할 수도 있으면서 독창적이다. 새롭다. 이렇게 봐주면 돼. 자, 다시 가겠습니다. 성호는 호수야, 호수. 호수, 어떤 성호라는 호수 부근에서 쓴 시야. 양철로 만든 다리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고. 자, 양철은 함석이죠. 금속성이, 그 차가운 이미지, 금속성이 양철로 만든 다리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노란 달이 아니야. 하얀 달 같은 거야. 하얀색 달, 차가운 이미지, 금속성에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 양철로 만든 다리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고 부서지는 얼음 소래가. 자, 소리입니다. 소래가. 부서지는 얼음 소래가 날카로운 호적같이. 태평소죠. 태평소. 호적. 태평소. 날카로운 호적같이. 태평소를 이제 뭐 날라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호적같이 옷소매에 스며든다. 자, 소래가 청각이야. 옷소매에 스며드는 건 촉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스며드는 건 시각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또는 청각의 촉각화라고 할 수 있겠다. 옷소매에 스며든다. 자, 달빛이 비치는 겨울 호수의 풍경이야. 그것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했는데 해맑은 밤바람이 이마에 나리는 여울가 모래밭에 홀로 거닐면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같이. 자, 은모래 동그라미 치고 호수 1번. 호수의 보조관념이다. 여울가 모래밭에 홀로 거닐고 있습니다. 여울가 모래밭은 시적화자의 위치야, 위치. 시적화자가 거닐고 있는 장소. 자,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 달빛이 빛나는 호수 1번이다. 호수 1번. 호수는 한 폭이 화려한 꽃밭이 되고 화려한 꽃밭 동그라미. 호수의 보조관념 두 번째 겁니다. 여인 추억의 가지가지엔 조각난 빙설이 눈부신 빛을 발하다. 아픈 추억의 조각들이지만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다. 자, 추억이라는 관념을. 자, 추억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시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음이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음이가 되고 싶다. 꽃에서 우리 2주차에서 했죠. 눈짓이 되고 싶다. 시각화하고 있는 거야. 추억 눈에 안 보여. 추억이라는 관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꽃밭, 조각난 빙설이 눈부신 빛을 발하다. 낡은 고향의 허리띠같이 강물은 길게 얼어붙고. 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야. 강물은 길게 얼어붙고 차창에 서리는 황혼 저 멀리. 시간 배경이죠. 노을은 나어린 향수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 화류법이죠. 자,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향수처럼 날개를 펴고 있었다. 화류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네. 달빛에 비친 자, 겨울 호수와 향수. 달빛에 비친 겨울 호수와 향수. 자, 5번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틀려 의외로. 5번 문제. 자, 미음은 밑줄을 딱 그어주세요. 은실이야, 은실. 자, 오타가 있다. 은실, 미음. 은실이야, 은실. 자,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5번에 3번을 보면 기억은 살얼음. 눈발에 대한 강의 배려와 희생이죠. 강의 사랑이다. 니은. 양철로 만든 다리니까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 은유법이야, 은유법. 디귿. 디귿. 여울가 모래밭. 자, 공간 배경. 시적 화자의 위치. 따라서 함축적 의미와 연관되지 않습니다. 리얼. 날개를 펴고 있었다. 무엇이? 자, 노을은 날개를 펴고 있었다. 화류법이죠. 화류법. 그 다음에 은실, 미음, 직유법입니다. 떨어지는 봄비 이미지야. 자, 그래서 5번은 선생님이 굉장히 쉬운 문제다. 가장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처럼 둔갑을 해. 자, 이건 그냥 배경만 나타나 있어. 특별하게 함축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비유는 함축적 의미하고 관련된다. 자, 니은 은유법, 리얼 화류법, 미음 직유법. 그 다음에 기억은 상징이죠. 눈발에 대한 강의 사랑. 자, 기억은 상징,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법. 니은은 은유, 리얼은 화류, 미음은 직유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돌변했다. 자, 4번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속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듯한 그런 여운, 강의 사랑이 있었구나. 자, 그래서 강의 사랑이나 어린 눈발을 보호하기 위한 강의 사랑이나 뭐 물고기 보호라면 독창적 시각, 주관적 해석이지. 독창적 해석, 주관적 시각이다. 시인의 주관적 시각. 자, 근데 이제 나나 여러분이 요것도 독창적이냐 하면서 이렇게 시를 쓰면 어떻게 돼? 그 시는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면 만약 초등학생이 동심의 세계에 입각해서 자기가 독창적으로 생각해서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강의 사랑이다 이럴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이 시를 읽은 우리가 이렇게 쓴다면 이미 써져 있는 거라서 좋은 시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한 거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자, 다시 갑니다. 변형로의 봄비다. 자, 논개라는 시가 유명하죠. 변형로는 논개. 논개. 예전에 유행가도 있었지만 논개는 이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논개의 거룩한 분노야. 그래서 이제 역설적 표현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변형로는 백두산 등척 이런 수필이 98 수능에 출제가 됐는데 그때 같이 나왔던 게 면함 최익현의 유알라상기야. 그래서 2015 수능에 출제가 됐죠. 자, 갑니다.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나아가 보니. 자, 요게 각 연마다 반복되는 구절이야. 자, 환청이 들릴 정도다. 임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경훈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 소희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 나아가 보니 나아가 보니. 청각적 심상이야. 부르는 소리가 있다고 했어. 졸음 잔뜩 실은 듯한 젖빛 구름만이 무척이나 가쁜 듯이 한없이 게으르게. 의인법이죠. 졸음 잔뜩 실은 듯한 젖빛 구름만이. 자, 의인법이야. 화자와는 대조적인 구름의 모습, 시각적 심상으로 나타나 있다. 무척이나 가쁜 듯이, 숨차고 힘겨운 듯이, 한없이 게으르게. 가쁜 듯이 또는 게으르게 푸른 하늘 위를 거닌다. 의인법. 자, 화자와 대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 착각하여 무엇을 잃은 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영탄법이야. 이런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 2번 문제 3번 선택지 보세요. 이런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이야. 이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도 서운해. 그래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아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2형 갑니다.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나아가 보니. 영탄이 있죠. 아련푸시 나는 지난날의 회상같이. 자, 영탄적 어조가 있다. 어렴풋이 나는 자, 지난날의 회상 임과 함께 있던 시절이야. 임과 함께 있던 시절. 떨리는 되지 않는 꽃의 입김만이 꽃향기야. 의인법이다. 후각적 이미지죠. 꽃의 입김만이 그의 향기로운 자랑 앞에 자지러지노라. 영탄이죠. 찔림없이 아픈 나의 가슴. 회상에 빠져서 임의 부재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나아가 보니. 이제는 젖빛 구름도 꽃의 입김도 자취 없고. 자, 회상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다만 비둘기 발목만 붉히는 비둘기 발목만 적시는 은실 같은 봄비만이. 감각적 표현이야. 좌절과 암담한 심정이 있어. 박완서 선생님의 7차 국어교과서에 나왔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안에 김용택 시인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여자네 집에서 혹시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릴 수 있나? 그 여자의 속눈썹이 굉장히 길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속눈썹이 아주 길다. 속눈썹이 긴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이 내려서 그 속눈썹에 쌓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그 시인의 섬세한 관찰이 눈썹이 기니까 눈이 내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속눈썹 위에 눈이 쌓일 정도야. 이렇게 하면 눈 쌓이잖아. 손 위에.
속눈썹이 길다. 자, 여러분들 비가 어떻게 와 봐. 다만 비둘기 발목만 붉히는 은실 같은 봄비만이. 자, 요게 이제 시대 배경을 고려하면 3.1운동 실패 이후에 암담한 심정이라고도 하는데, 은실 같은 봄비, 비둘기 발목만 살짝 비가 내린 거지. 소리도 없이 근심같이 자란 누나. 희망 없이. 아, 안 올 사람, 안 올 사람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고, 기다리는 나의 마음, 나는 결국 기다린다. 그래서 시대 배경을 고려하면 간절한 기다림은 주권의 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안 올 사람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자, 주제 정리.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이렇게 보면 된다. 요거는 이제 뭐 6주차 해설지에 보면 5주차 복습이 생명이다 해서 6주차 책에 보면 5주차에 정답 및 해설이 있는데, 그 5주차에 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 정리를 보면 시적 상황, 함축적 의미와 역할, 정서와 태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요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된다. 화자는 자, 님이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너무나 간절하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임의 인기척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임의 인기척으로 착각한 다음 나가보면 구름만 있을 뿐이고, 나가보면 꽃만 있을 뿐이고, 또다시 나가보니까 봄비만 근심처럼 내리고 있구나. 자,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2번 문제 보면 보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그랬습니다. 과제. 타의 화자를 작가와 동일 인물이라고 전제할 때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의 생활상과 삶의 가치관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이거는 이제 시대 배경도 고려하자 이런 얘기야. 시대 배경도 고려해서 한번 보자. 1. 시인의 삶은 그리움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아. 봄비에 대해서 반복해서 자, 밑줄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야. 이 시인에게서 여성적인 그렇죠, 섬세함이 느껴지죠. 섬세함. 특히 배지 않는 꽃의 익김과 비둘기 발목만 붉히는 은실 같은 봄비 등의 식구를 보면 알 수 있죠. 꽃향기, 의인법, 부각적 이미지. 의인화가 곳곳에 나와. 자, 섬세함이 있습니다. 3번 잃은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 찔림 없어. 잃은 것도 없어. 찔림도 없이 아픈 나의 가슴 등에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아픔에 놓인 시인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죠. 임의 부재를 확인하면서 오는 아픔이다. 자, 4번 갑니다. 서운한 마음, 아픈 마음, 안 올 사람 등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은 어느 정도 삶에 자, 순응하고 X 체념하며 살아가기로 한 것 같다. 순응과 체념이 틀렸죠. 맨 마지막 구절 서술부 종결부 주권의 복을 기다린다. 결국 임을 그리워하며 결국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 안 올 사람이지만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야. 순응 체념 X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정리를 하면 돼. 자, 여기서 체념적 수용 뭐 자주 나오는 선택지니까 이렇게 정리하자. 체념적 수용. 처용가가 있죠. 본디 대해다 말한 아잔을 어띠하리고 처용가.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 자, 올해 영화 제목으로도 그 노부부가 나왔었는데 이마 저 이마 그물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의 강을 건너셨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꼬. 공무도화가야 체념적 수용. 자, 청산별곡 8년에 있어. 가단이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받고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떼어떼하리 있고. 황조가에도 있어.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스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뒤와 함께 돌아갈고. 자, 운명적 수용. 운명적 수용의 대표는 김동리의 영마야. 영마. 2012년 9월 평가원에 출제됐죠. 운명적 수용은 숙명. 김동리의 영마라고 정리하면 된다. 자, 체념적 수용은 황진희 시조에도 있어. 내 언제 무신하야 임을 언제 소격관대 월침 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자 지는 입소리야 댄들어이 하리오. 이런데 체념적 수용이 있어요.
체념하며 살아가기로 하였다. X해. 이 체념이 서술부 종결부에 분명하게 틀렸다는 게 나오고 심지어 이런 적도 있어. 하나 더 적어봐. 2002년 9월 평가원 삼포 가는 길에도 요 삼포 가는 길 되게 어려웠고 매년 EBS에 있고 뭐 교육청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정 씨가 10년 만에 삼포에 가고자 합니다. 내 고향을 방문하고자 해. 그건 정 씨의 의지야, 의지. 그런데 정 씨가 체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어. 2002년 9월 평가원 삼포 가는 길에도 정 씨가 체념하였다. 말도 안 된다고. 얘들아 10년이 넘었어. 그런데 고향에 가고자 하는 마음 그건 의지야. 10년이 넘은 고향을 찾아가는 의지. 그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의지라고 해서 틀린 선택지도 많아. 여기는 체념이라고 해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 문학종합 일치월장에서도 2010년 6월 평가원 이성복의 서해 이런 작품에서도 자 의지 이렇게 나와서 틀린 서술부도 있다. 여기는 의지가 있어요. 안 올 사람 기다리는 나의 마음. 그러니까 자 체념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X를 합니다. 자 오다의 시약 기다림의 시라고. 기다림의 시. 안 올 사람 기다리는. 그래서 결국 올 것이다. 간절한 기다림이야. 4번 정답.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자 이 전제하에서 시인의 기다림의 정조는 자 정서는 기다림의 정조는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는 시대적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다의 시약 관련이야.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고 봄은 온다. 겨울이 지나고 나흘에도 봄이 온다. 오는 봄엔 부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봄이 온다. 봄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은 대륙 밖에서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 봄은 결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이야. 해가 오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초인이 온다. 자 님이 오죠. 오다의 시약과 관련된다. 자 2번 답을 사로하자. 3번 다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약간명이 틀려요. 감탄형 어미를 구사합니다. 자 자지러지노라 날이 누나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2번 시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죠. 반복이 있으면 형광사인펜 100% 화자의 정서 강조죠. 100% 맞는 선택지. 100% 맞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반복이니까 운율감, 리듬감, 열동감, 정서 강조. 3번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구사하여. 안 나옵니다.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가 안 나타나죠. 가에도 없고 나에도 없어.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가 없고 이게 정답이다. 자 겨울은 대륙 밖에서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 이런 게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가 있는 거야. 이런 게. 자 겨울과 봄이 있다면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 X한다. 껍데기는 가라. 이런 게 대립적인 시어고.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자 오다가 있으면 가야 할 것도 있죠.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꺼져라. 이런 게 이제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가 있다는 거야.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자 이런 게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는 꽤 많아. 근데 가나다에 다 없어. 타에는 더군다나 없고. 타에 없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눈은 살아있다. 자 김수영의 눈은 또 여기에 있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가슴 속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이런 게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야. 얘들아 눈여겨볼 거는 김수영의 눈에서는 눈하고 기침 가래가 대조인데 이육사의 광야에서는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눈이라 하도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의미지. 문맥으로 판단해야 돼.
이육사의 광야의 눈과 김수영의 눈의 눈은 완전 달라. 문맥이야. 자, 문맥 맥락 강조한다. 문맥 맥락 강조한다. 요게 꽤 많이 나오는 선택지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자,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구사가 없고, 자, 가시에도 뭐 겨울이죠, 겨울. 자, 추운 겨울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가시에도 어떤 겨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사랑 이렇게 간다면 이제 대립적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겨울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동일한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리듬감 형성. 자, 2번, 4번 묶어. 2번, 4번 묶는다. 5번 여성 편향적인 어조와 감각적인 어휘가 시적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성적 어조, 일반적으로 경어체, 높임말이 여성적 어조야. 경어체라는 말은 높임말이다. 여성 편향적인 어조. 자, 우리 2주차에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봤죠. 경어체, 여성 편향적 어조. 편향적이라는 말은 좀 치우친 어조 이런 뜻이야. 높임말이 있기 때문에 섬세함도 있고. 여성 편향적인 어조와 감각적인 어휘가 시적 정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적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2번에 2번 선택지에도 있죠. 2번에 2번 선택지를 잘 보면 2번에 2번. 시인에게서 여성적인 섬세함이 느껴져라고 나오죠. 님의 침묵 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그래서 3번은 3번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가 여기는 없다. 자, 2, 3까지 풀었고 마지막 1번 문제는 쉽죠. 포괄적인 것. 포괄적인 것 이렇게 정리하자. 가와다의 공통점이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 X. 부정적인 현실 다에 있어요. 임의 부재. 요게 부정적인 현실이야. 그런데 비판풍자 X. 부생물을 생명체인 듯이 표현하고 있다. 강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철없이 뒤척였는데 나는 노을은 자 나으린 향수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 화류법이 있고 의인법이 있죠. 졸음 자 졸음 잔뜩 실은 듯한 젖빛 구름만이 무척이나 가쁜 듯이 한없이 게으르게 하늘 위를 거닌다. 부생물을 생명체인 듯. 이게 이제 화류법하고 의인법이야.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요게 화류야. 그 중에 이제 의인이 존재하는 거지. 사람 흉내가 의인이죠. 사람 흉내고 대상의 인격 부여. 자, 근데 어둠이 날개를 펴다라던가 긴 꼬리를 끌면서 사라지는 기차. 사람에게 없는 거. 이건 화류만 되는 거지. 자, 화류는 짐승 흉내. 의인은 따로 대상의 인격 부여라고 해. 그런데 이제 이거 둘 다 생명체인 듯 표현한 거야. 그래서 화류든 의인이든 생동감, 생생함을 준다. 생동감, 생생함을 준다. 생동감, 생생함을 준다. (1번) 답 3으로 하자. 4.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된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4번으로 간 녀석들이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있는데 자 소재야 자연은. 주된 내용이 되려면 자연 예찬, 실록 예찬이 딱 해당되네. 자 자연 예찬, 실록 예찬. 따라서 자연은 소재로 쓰였다. 5번 더불어 사는 삶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시가 가야 얘들아. 자 관조를 했더니 어린 눈발은 이제 연약한 존재, 아이, 소외계층. 강물은요 강한 존재인데 어른, 부모, 뭐 스승, 강한 자, 가진 계층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쉬운 듯 하는데 이걸 다 못 맞아. 특히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의외로 복병처럼 쉬운 문제인 줄 알고 출제를 했어. 이건 뭐 가볍게 풀겠지 이렇게.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됐고 4번 문제도 좀 틀리고 2번 문제도 좀 틀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낯선 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 질문 잘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성 편향적인 어조는 여성 쪽에 좀 치우친 어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어체는 직접 안 나와요. 다시에는 경어체는 안 나오고 거기 섬세한 감성을 보면 떨리는 배지 않는 꽃의 입김. 이연에 있죠. 떨리는 배지 않는 꽃의 입김만이.
그의 향기로운 자랑 앞에 자지러지노라. 아, 찔림없이 아픈 나의 가슴. 3년에도 다만 비둘기 발목만 붉히는 은실 같은 봄비만이. 자, 섬세한 감정이 있고 경어체 높임말이 있으면 뭐 님의 침묵이나 진달래꽃이나 보라니 피기까지는 아예 여성적 어조라고 하고, 요거는 여성 편향적 어조. 그러니까 여성의 치우친 어떤 섬세한 감정적 어조, 이 정감이 있는 어조,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잘했고, 우리 학생들이 여성적 어조가 아니라 여성 편향적 어조니까 섬세한 감정에 의거해서 여성의 치우친 어조,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항상 메가스터디 Q&A를 활용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수능장은 너무 떨리기 때문에 사실은 막 심장 소리가 들려. 워낙 고요해서 막 쿵닥쿵닥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입을 막고 시험을 봤다. 이런 학생들도 많거든. 그리고 어떤 재수하러 온 학생은 심장이 몸 밖으로 나와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이 환영에 사로잡혀 보여. 눈에 막 이게 헛것이.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고 종이가 완전 하얀색이야.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 다 튕겨져 나가. 그게 수능장이기 때문에 이런 낯선 시를 보면 덜어 여러분들이 좀 컥하고 숨이 막힐 수도 있는데 문맥에 맞게 차분하게 읽어서 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1주차에서 5주차까지 이렇게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습을 좀 특별히 열심히 해준다.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란 말이냐. 복습해라. 다음에. 자, 수능 끝날 때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습을 해주고 3월 교육청 전에 확인, 6월 평가원 전에 확인을 하면 1등급 기본 100점이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 다음 문제 또 칠판 지우고 계속 진행합니다.